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회의에선 어떤 내용들 다루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이 있어요. 예. 그걸 찾아보니까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4월과 12월에 벌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5월 말이니까 이거는 이제 임시회의이고 그 안건을 이제 그 대표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니까 재판 독립,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발표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특정 사건, 아마 이거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그런 공직선거법 대법원 사건 같은데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사법 신뢰가 흔들거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재판의 독립 자체를 또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내용들이 의안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예. 결국은 이번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는 역시 재판 독립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열리게 된 배경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의 판결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도 어쨌든 배경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이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여기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법관 대표자 회의는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이 파기환송심 결정이 예.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 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상황, 이것 때문에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법관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예. 이 한 부장판사의 입장을 보면 30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한 사례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배당된 당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날 전원합의 심리를 하고 이틀 후에 사실상 결론을 내는 2차 전원합의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판결문을 작성해서 판결을 했다. 이게 법원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재판한 판사들이 이런 사례를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정치 관여의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건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 사건은 이례적인 건 사실이에요. 예. 저도 그런 재판 처음 봤는데 이례적이긴 하지만 법대로 한 겁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1심, 2심 재판은요. 위법한 거예요.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그 절차를, 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끝나야 될 사건을 26개월이나 끄는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데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대법원에서 이례적이지만 합법적인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다음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제가 그 규칙을 찾아보니까 과반수로 개의하고 과반수로 의결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법관 대표는요. 이전에는 117명이었는데 이제는 126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26명의 과반수니까 63명보다 한 명 더 많아야 되니까 64명이 일단은 참여해야 되고 그 64명 중에서 또 과반이니까 32명보다 한 명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64명이 참가해서 33명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관들, 대표 법관들이 70명도 넘었다라고 하니까 과연 오늘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법관 대표회의 규칙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거는 비공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나 참고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만약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 6.3 대선이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대선 코앞에 두고 법관 대표 회의가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이렇게 의견을 낼 필요가 있냐,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이 대선 때문에 사실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라는 거를 이 법관 대표자들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장을 내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결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 사법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요구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은 전례 없는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었고요.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니었냐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흔들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전례 없는 재판 진행을 했느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이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연관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 부분만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이 전달됐는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 명품백 교환에 차액 85만 원을 이 본인 카드로 추가 결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샤넬백이 넘어간 게 네. 2002년 4월, 7월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취임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전후해가지고 1,000만 원가량의 샤넬백 정확한 금액도 나왔던데요. 첫 번째는 800만 원 정도 됐었고 예. 두 번째는 한 1,2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한 100만 원가량, 정확히는 85만 원이 김건희 여사 수행 비서인 유모 씨가 결제를 했다, 카드로. 그런데 또 밝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진 법사가 그 85만 원, 그 유모 씨가 카드로 긁은 85만 원을 현금으로 그 보존해줬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7월에는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이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또 200만 원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200만 원 가량은 유모 씨의 카드로 결제가 된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누구와 또 어떤 방식으로 200만 원이 추가로 결제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곧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네, 그런 거 하면요. 검찰은 이제 김 여사의 또 다른 특권으로 알려진 2명의 전 행정관도 명품백 교환 등에 관여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이들을 소환해서 대제 신문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높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3인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를 가장 옆에서 보좌했던 핵심 측근들이고요. 이번에 이 백 수수와 관련돼서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여한 내용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 진술을 통해서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대제 신문이죠. 아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각자 진술의 어떤 모순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셋을 같은 자리에 놓고 신문을 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할 거고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부인을 한다면 결국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신변 확보 절차로 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은 김건희 여사가 그 해당 명품백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좀 석연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방이 2천만 원도 넘는 그런 가방 아니겠습니까? 네. 가방이 무슨 볼펜입니까? 그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가방도 잃어버리면 속상한데 예. 무려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검찰 입장에서는요, 그 실물을 빨리 확보하는 게 관건일 거고 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진술이나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수행비서 유모 씨가 받은 것까지 그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하게 추가적으로 결제되고 또 교환되고 그런 것들이 모든 내역이 그 샤넬 코리아에 다 남아 있는데 아무리 부인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확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연결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 이후에 김 여사 소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소환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핵심 3인의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 진술 간의 모순점이 확인됐으면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환 시기는 빨라질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는 이 대선 일정을 고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술에 이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에 진술을 마치기 위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굳이 정치 일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하는 것이 이 진실 규명에 있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